러시아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승냥이 떼들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공작 요원들이요, 중국에 가서 음침한 공작 사업을 하고 싶어도요, 요즘 들어서는요 아예 그냥 외교관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6일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중국 북경 서두 수도공항에 도착을 해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과 국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담장에서 조선반도에 관련된, 즉 한반도에 관련돼서는 김정은이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하는데 공통된 인식을 하면서 북한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북을 괴롭히는 주체가 바로 미국, 그리고 미국을 위협한 미국과 함께 일본과 한국이 북을 괴롭히고 있는 나쁜 국가다라는 공동의 의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푸틴에게 평양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가지 말아라, 그리고 필요한 무기는 앞으로 우리 중국에서 너희를 지지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중국에서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북쪽에서 생산 공급한 포탄들이 너무나도 수준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 포탄이나 미사일이나 북쪽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미사일 같은 경우는 KN-23 시리즈로 평가되고 있지만 보통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목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깝게 지근거리에 떨어진 미사일이 1000m 밖에, 즉 1km 밖에 떨어졌다는 얘기고, 대개의 경우는 5km에서 8km 정도의 크나큰 오차를 벌이면서 목표한 목표물에는 맞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녕 믿을 수 없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승냥이 떼들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념과 생각이 비슷한데도 이렇게 지금 러시아에서는 북한을 아주 비하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북한에서 만드는 장비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중국에서요, 북조선 애들이 무기를 만들 수 있게끔 소재와 설비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특히나 CNC 선반이 있어요.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은 computerized, 그다음 N은 numerical, 그다음에 control 해서 CNC 선반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크기, 두께, 깊이, 치수를 입력을 해놓고 선반을 갖다 가공하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10개를 깎든 100개를 깎든 10,000개를 깎든 똑같은 치수의 똑같은 모양대로 제품들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무기를 생산함에 있어서는 이런 그 CNC 선반이 필수적이죠. 이런 CNC 기자재가 가장 많이 잘 돼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 진출을 해서 그간 수십 년간 경제 협력, 무역을 해오면서 일본의 기술들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중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더 특이한 것이요, 우리 북쪽에도 보면요, 국가보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남쪽에서 말하는 국가정보원, 국정원 같은 조직인데요, 이 국가보위성 직원들 중에서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이름을 가짜로 달고요, 중국에 진출을 해서 여러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북조선의 보위성 출신들이 이미 중국 국가안전부의 그 명단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럼 홍길동은 국가보위성인데 몇 년도에 여기 중국에 와 있었고,
뭐 심양 총영사에 나와 있었고 아니면 북경의 대사관에 있었고 아니면 단동 사무소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름과 직책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북조선의 정보요원들, 공작요원들이요 중국에 가서 무슨 음침한 공작 사업을 하고 싶어도요 이미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 신규 인물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러자고 하니 업무의 숙련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북중 간에 얼만큼 사이가 안 좋냐면요. 과거에는 어떠한 무슨 사소하거나 아니면 중차대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다지 이렇게 심하게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는요. 북에서 파견 나온 자들에게 혹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 외교관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북중 간의 사이가 안 좋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일본은 무슨 100년의 원수요, 중국은 1000년이다. 만년의 원수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중국 떼놈들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런 현상들이 사회에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자, 지금 푸틴은 왜 시진핑으로부터 평양 방문하는 것을 갖다가 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결국 중국의 반대로 무산이 됐다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요. 북한산 무기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불량률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북조선도 무기고가 텅텅 비우게 되면 유사시 때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최신의 생산한 신제품들을 러시아 측에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년도가 2024년입니다. 그러면 한 15년 전 된 것, 즉 2010년 이전에 해놨던 군수 물자들은 거의 쓰레기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010년 이후엔요, 비로소 북조선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신의 선반, CNC라는 선반이 있다 그랬죠.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ing 선반인데요. 이런 선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나마 좀 쓸만해졌다 그럽니다. 그때가 언제다?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에 생산되었던 북조선의 탄약, 포탄은 모두가 다 쓰레기다 라고 간주해도 크나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 가서 확실하게 쓰레기라는 것을 갖다가 만천하에 입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싸우는 그 전장터에서 군부의 불만이 계속 커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도 7월 27일 날 북에 와서 여러 가지 장소를 방문 견학하고 왔던 쇼이구 러시아의 국방장관이죠. 이 쇼이구 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자, 왜 그랬냐? 지금 북쪽에서는요. 지금 군사 정찰 위성 등과 같은 고도의 이 군사 전략 물자를 갖다가 다량으로 획득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북측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많이 떨어진 데다가 그리고 필요하면은 돈을 주고 사오면 될 텐데 북쪽 애들은 그저 바라는 게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 에비도 그랬고 지 헤레비도 그랬고 이것들은 전부 다 거지 근성들이 있어서 마치 뭐 소련이나 중공에게 당신들이 우리의 종주국 아니냐. 지들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저 뗀 놈들, 천하의 몹쓸 놈들 이러면서 뒤돌아서 욕하고 이 짓을 하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쇼이구가 경질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를 방송하는 데가 거의 없을 텐데 제가 아시아투데이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쇼이구가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기쁨조 있죠. 기쁨조. 예? 만족조죠 주로. 이 만족조에 이 덫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쇼이구도 알몸으로 북한 여성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찍혀서 북쪽 애들로부터 협박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 SVR과 FSB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쇼이구는 최근에 북쪽에서 북쪽 여성 동무들과 놀아났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북측에게 코가 꼈던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아주 깔끔하게 현직에서 경질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 같은 곳에서도 평양에 가서 이런 북측의 젊은 에미나이들과 놀고 왔던 자들에 대한 이런 조치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그런 데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있죠. 자, 이번에 국회에 지금 입성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 북쪽에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노리는가 봤더니 북쪽에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응? 그러니까 벌써 20년도 더 이전이죠. 그때 북측에 가서 참 그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오는 바람에 북측의 한 여성은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출생해서 지금 20대 후반부가 됐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전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자는 북한에 완전히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북조선에서 데리고 놀기가 엄청나게 쉬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은요, 사실 앞에 있는 그 완충제로서, 즉 버퍼로서 북조선이 건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이의 어느 정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죠. 이 개망나니 녀석을 배를 너무 고프게 하면 이게 또 발작을 하게 되니까 적당히 먹이를 주어가면서 또 모가지 끈은 또 잡아당겨가면서, 즉 채찍과 당근을 지금 병용하는 이와 같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江苏성 혹은 저장성, 강소, 절강 이런 곳에서 나오는 군수공장에서 이런 CNC 고성능 선반, 설비를 생산하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를 북쪽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조선 애들이 이번에 러시아에 공급한 무기들의 형편없음으로 인해서 중국도 북조선의 무기 생산 기술을 이제 정확히 알게 됐고요. 그리고 무기 제작에 필요한 설비들을 이제 대규모로 지금 북조선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조선에서 생산하는 무기와 탄약 혹은 포탄, 미사일 등등의 퀄리티, 질은 앞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소 못하는 건 해소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정찰 위성 같은 경우입니다. 정찰 위성은 지난번에 딱 한 번 성공했었죠. 그거는 북조선의 아이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재료와 동체와 부품과 그 안에 들어가는 촬영 장비나 카메라 렌즈 등등이 100% 러시아제였습니다. 때문에 발사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지구 상공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지금 그 인공위성에서 촬영해서 보내주는 해상도가 상당히 고화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고화질이라고 떠있는 순간에 우주 공간에서 미국 인공위성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적으로는요, 그 아주 해상도가 형편없어, 아주 낮은 수준이야, 뭐 이래 가면서 지금 거짓말로 이런 것을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거짓의 천막을 갖다 이제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정확한 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쏠려면은요, 그냥 100% 러시아산을 다 들여다가 하게 되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간의 거래도 개인 간의 거래랑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진실돼야 되죠. 그런데 첫 번째 거래에서 지금 북조선에서 쓰다 남은 그 오래된 30년 넘은
그런 포탄들, 그런 실탄들 이런 걸 보내놓으니까 전장터에서 전혀 쓸 수가 없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러시아도요 쓰레기를 보내온 북조선 아이들을 지금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과도한 요구를 해요. 아니 중국 애들도 주지 않는 걸 갖다 러시아가 굳이 북조선 애들한테 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과거처럼 1800년대처럼 부동항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현재 연해주에 블라디보스톡도 있고 하바롭스크도 있고 나호트카도 있고 몇 군데 이렇게 쓸만한 지역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북쪽 애들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신세질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죠. 과연 북쪽에서 걔들이 지금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ICBM을 완성시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군사 정찰 위성이 필요합니다. 군사 정찰 위성은 꼭대기에 촬영 장비가 들어가 있지만 ICBM은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니겠어요? 그건 그 안에 탄두 안에 포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핵폭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포탄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처럼 ICBM이나 군사 정찰 위성의 기술은 똑같습니다. 앞부분 헤드에 무엇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ICBM, 발리스틱 미사일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대로 새들라이트, 인공위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위협, 협박, 공갈을 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인공위성을 성공했다는 그런 것이 기술력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보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만 있었는 북쪽 아이들한테 지금 러시아에서는 그다지 마음문을 열고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가지고 또 이제 정보위원회가 갖고 이제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제 좀 북에서 벌어지는 현장 상황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꼭 국정원이 그렇게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